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영상은 열린책들 세계문학 전집입니다. 총 5.5권의 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신간인 레오 페루치의 스웨덴 기사입니다. 일단 이 책의 느낌이 요새 제가 빠져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는 오윤희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인 도둑의 극적인 신분 체인지 이야기입니다. 서문을 넘어 1장 도둑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숲속에 두 남자가 힘겹게 이동 중이었습니다. 숲에 나와서 주변을 보는데 둘 다 춥고 배고픈 와중에 작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이곳 영주가 누구길래 관리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했는데요. 토르네펠트는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가는 귀족인지 스웨덴 국왕에 헌신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귀족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사내였는데 그는 중대장이 왕을 모독했다고 주먹을 날리고 이 후환이 두려워서 그대로 탈영을 해 도주 중이었고 도둑은 주교의 지옥이란 끔찍한 곳을 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숲속에 널브러져 있는 귀족에 대해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징징거리고 반듯한데 요령 없는 이 애송이를 상대로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나름 안타까우니까 참고 함께 자신이 도망친 곳으로 결국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앗간에 도착하자 거기에 식탁에 음식들이 한가득 있었거든요. 이 음식을 보고 귀족은 눈이 돌아서 막 먹으면서 내가 돈이 있으니 걱정 말고 먹으라고 하는데 도둑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하지만 배고파서 먹고 있다가 잘 먹고 있다가 둘이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방앗간 주인이 와서 지금 군대가 탈주병이랑 도둑들을 찾으러 나서고 있는데 니들은 뉘신데 왜 남의 음식을 먹냐고 당장 음식값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귀족이 돈 없다고 도둑에게 랑켓 마을에 사촌이 있으니까 돈이랑 말 좀 대신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도둑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도 소중한데 이 귀족의 뻔뻔함에 기가 막히죠. 근데 이 귀족이 자신의 행색이 지금 초라해서 창피하다고 이 부탁만 들어주면 절대 안 있겠다고 하는데 도둑 입장에서는 아까 숲에 빠져나와서 보인 그 작물이 없던 그 횡한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데 고민 끝에 굶어 죽거나 교수대 행위나 이래저래 선택이 죽기밖에 없으니 그 사촌에게 토르네펠트가 보냈음을 증명할 음반지와 과거 이야기를 듣고 더 필요한 물품들을 막 주절거리고 있는 토르네펠트를 뒤로하고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둑의 신문 체인지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책이 딱 2번 읽기 좋은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1장에 앞서 서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끝까지 다 읽고 다시 읽어보면 이 책에 받았던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책의 전개가 악당이 주인공인데 예전 영웅물의 클리셰를 탑니다. 그리고 약간 스포일 수도 있는데 주인공 도둑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 다들 정해진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있어서 세상에 자신을 막 알리잖아요. 이 이름이 주는 의미는 속박일 수도 있지만 만약 이름이 없다면 그 무엇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고요. 어려운 문장 하나 없이 정말 편하게 읽게 되고 전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원래 제가 병렬 독서하는 사람인데 한 방에 다 읽게 되고 가장 먼저 소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딱 악당의 영웅담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크리스토프 란스마이어의 최후의 세계입니다. 일단 이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거의 서구 문화의 깃틀로 자리 잡은 만큼 다양하게 변형돼가지고 지금도 많이 소재로 쓰이고 있는 역작이죠. 이 책은 이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를 쓴 그 일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로마에서 코타라는 인물이 배를 타고 토미 마을에 옵니다. 이 마을은 바다와 산맥이 있지만 추위와 노동 그리고 가난에 쌓인 약간 재앙의 지역이라 불리는데요. 이 마을은 현재 축제하는 분위기라서 이방인인 코타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마을에는 소문 하나가 돕니다. 바로 오비디우스는 죽었다. 하는 오비디우스를 찾기 위해 온 거여서 마지막에 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트라킬라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반 미쳐있는 채 늙어버린 피타고라스를 만나게 됩니다. 피타고라스는 코타에게 무엇을 원해서 이곳까지 왔냐고 묻자 단 하나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이라는 책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코타를 데리고 정형원에 나와서 비석이 가득한 곳으로 갔는데 비석에 붙어있는 달팽이들을 치우자 거기에 비석에는 나는 한 작품을 완성했노라. 불과 쇠와 신의 분노와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시간조차 극복할 수 있는 오로지 나의 육체만을 지배할 뿐인 죽음은 언제든지 원한다면 이제 나의 생명을 앗아가도 된다. 그러나 이 작품과 더불어 나는 영속하겠고 별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것이며 나의 이름은 결코 파괴되지 않으리라. 라는 진짜 멋있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오비디우스는 로마에서 엄청 유명한 시인으로 특히 우매한 귀족들을 풍자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엄청 좋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손에 닿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황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빌었던 사람이 스스로 황금 동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등 타고난 이야기꾼들의 서민들은 열광을 하지만 황제와 귀족들은 그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코타에게 자신이 엄청난 걸작을 만들 거라고 했지만 황제가 그를 자신의 눈 밖으로 보내버리라고 해서 세상의 끝인 토마로 그가 유배로 온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코타는 이 걸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오비디우스가 유배온 토미 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코타 그리고 과거의 오비디우스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마을 백정인 테레우스는 변신해서 왕으로 마을 남자들에게 몸을 내주는 에코는 요정으로 팥줄을 만들고 나름 착한 노인 미카오는 폭군으로 이 토미 마을의 주민들이 오비디우스의 변신에서는 다른 인물들로 변신을 합니다. 변신 이야기를 읽고 보면 재미있지만 안 읽어봐도 뒤에 이렇게 인물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읽고 책을 접하시면 더 등장인물이 어떻게 변신하게 되는지 잘 읽히게 되고요. 이 책의 단점이 전개가 매끄럽지 않다고 느꼈는데 환상적이다가 현실적이게 되고 과거와 미래가 왔다 갔다 전개가 되면서 약간 헷갈렸는데요. 그런데 다 읽어보니까 왜 경계를 모호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약간 반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담인데 이 장마다 로마 숫자로 표시한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오비디우스의 찐 덕후가 쓴 소설이라고 느낀 게 이 책이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도 15권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약간 매운맛 철학적인 소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뒤에 후기가 매우 알차게 있으니까 신화를 좋아하신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로저 젤라즈니의 중단편집 전도서에게 바치는 장미입니다. 이 책은 SF 시조세격인 소설 모음집이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제가 소설 중에 우주와 연관된 SF 장르물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약간 저의 상상력 부족으로 손이 잘 안 가는데 이 책은 우주와 자연, 그 신화, 철학, 막 SF 장르의 온갖 걸 버무린 그런 모음입니다. 그래서 장르가 다양하게 융합된 만큼 이 중에 네 취향 하나는 있겠지?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총 15편의 중편 단편들이 있는데 한 장으로 끝나는 단편도 있고 제법 긴 중편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먼저 12월의 열쇠는 GMI라고 이 회사가 태어날 아이의 형태나 아니면 행성을 배치해주는 회사인데 사고가 생겨서 주인공이란 대다수 인간 형태로 태어나야 하는 사람들이 고양이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시의 사고이다 보니까 그들은 몸도 매우 약해서 영하 50도 이하의 저온 유지가 필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냉각복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 행성을 막 찾는 도중 묘하게 초반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이 행성에 빙하기가 올 때까지 수천 년을 기다리기로 했고 이 이후에 진짜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저는 이 단편이 좋았고요. 현재 진짜 다양한 우주 SF 소재들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소재와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얼굴의 문, 그 입의 등잔이라는 네뷸러상을 받은 단편인데 격시와 SF를 융합한 소설이고 악마차라는 단편은 트랜스포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공지능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편은 그냥 생각보다 무난했던 게 이미 파생된 다른 SF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 그냥 이 두 편을 읽고 이 책은 그냥 추천하지 말고 읽어야겠다 생각할 찰나에 다음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를 읽고 이 책은 추천으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는데요. 이 단편의 내용은 길린저라는 시인이자 언어학자가 화성의 언어를 배우는 이야기인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반전의 반전의 반전 같은 내용으로 일단 내용을 모르고 읽는 게 진짜 재밌고요. 15편의 중단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중편입니다. 그 밖에도 되게 많으니까 SF 고인 분들이라면 다소 루즈하고 식상할 수도 있지만 만약 전도서에게 바치는 장미를 안 읽어보셨다면 진짜 이것만 제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0.5권으로 추천을 합니다. 다음은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선집 타임머신입니다. SF 장르 중에 우주에는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지만 이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최근 영화 콜도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 내용이 대충 시간을 되돌려서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반대로 시간을 앞으로 80만 년을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전체 유명한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책은 소설 선집으로 단편 3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타임머신의 초기작인 크로닉 아르고호, 그리고 수정 아레알, 마지막 맹인들의 나라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 맹인들의 나라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맹인들의 마을에 우연히 들어간 탐험가가 자신이 이 마을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전개가 진짜 재밌어요. 이제 다시 본편인 타임머신에 대해 약간 설명을 하자면 이 책은 걸리버 여행기와 멋진 신세계를 섞은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시작은 웬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자신은 시간을 여행할 거라는 사람이 3차원은 현재 지금 이 공간을 의미한다면 4차원은 시간이라고, 즉 시간은 공간이기에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직 시간 여행하는 사람이 없죠. 있어도 아직 제 앞에는 없으니까 저도 안 믿는데 이 소설 속 사람들도 똑같이 뭔 헛소리냐고 이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가가 실제로 거의 완성 다 된 타임머신 기계를 보여주고 가동해서 이 기계만 사라지게 됐는데 사람들은 보고도 놀랍잖아요. 근데 이 여행가의 목표는 직접 타고 이 시간을 여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자가 평소에 약간 사기꾼처럼 행동을 해서 이번에도 사기 아니야? 이렇게 싶은데 일단 눈으로 봤으니 궁금해서 그의 집을 자주 들락거리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의 집에 있었고 그들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기다리는데 엄청 추레한 얼굴로 여행가가 나타납니다. 그는 대충 씻고 음식을 막 허겁지겁 밀어넣는데 사람들은 궁금해서 뭐 하다가 이렇게 됐냐고 묻자 여행가는 그들을 막 흡연실에 데리고 간 다음에 이제부터 자신이 겪은 썰을 풀겠다고 하면서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저 들으라고 하면서 자신의 겪은 시간 여행의 썰을 풀게 됩니다. 이 책은 결론적으로 퇴화론을 주장하는 소설인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가졌는지 판타지는 역시 시간 여행이 가장 재미있다고 느꼈고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자리거라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인데 여기서 주인공인 헨리는 미국인으로서 이탈리아 군대에서 의병으로 직급은 중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이 아닌 유럽 내 전쟁이기 때문에 약간 외국인 우대권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책의 앞 내용이 이 헨리가 자신이 속해 있는 이탈리아 군에서 숙소 룸메이트인 리날리 중이가 자신이 반한 여자가 있다고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헨리는 됐다고 거절하다가 엄떨결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영국인으로 성은 바클리입니다. 그녀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죽어서 현재 솔로이고 간호사 일을 하는 중입니다. 헨리와 그녀는 제법 대화가 잘 통해서 약간의 썸을 타기 시작했는데 리날리는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이어서 이 상황이 조금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흥미진진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헨리는 그녀를 약간 욕정의 상태로 보고 있었고 그녀는 알고 있지만 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바클리의 이름이 캐서린인데 이 캐서린이 헨리에게 집착을 하면서도 헨리의 자유를 원하는 그런 대목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로맨스보다는 전쟁에 대한 물음과 헨리의 정신적 계몽에 대한 이야기로서 마음에 들었고요. 책의 제목이 매우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공감대를 형성하는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든가 아니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 등 뭔가 읽어보고 싶은 제목들로 인해 책을 읽게 되잖아요. 이 책도 나름 처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라서 집어들었는데 다 읽고 책의 의미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제목이라서 인상 깊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목만 놓고 본다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투톱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쟁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이 소설이 자전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마지막은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입니다. 이 책도 제목 보고 골랐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들 중에서는 중단편집 빼고 가장 얇은 편이고요. 내용은 밀림 오지에 있는 엘 이딜리오 마을의 70대 노인이 안토니오의 이야기입니다. 밀림에는 금 캐러 오는 노다지꾼들이랑 불황민들이 많았는데 이 마을은 아무래도 밀림 중에 오지다 보니까 의사가 없어서 배를 타고 마을에 들어오는 치과 의사를 다들 기다리게 되는데요. 의사는 걸걸한 욕쟁이에 정보를 싫어하고 나름 자신의 직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편인데 이 진료 후 돌아가려는 그 길에 선착장에 한 노인이 있었고 의사는 노인 보고 아직 안 죽었냐며 박명수 형님 화법으로 막 친근함을 표현하는데 둘은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노인이 한 청년이 의사에게 이빨 몽땅 뽑아달라는 일화 기억나냐 하자 의사는 기억을 더듬어서 그 청년을 생각해냈는데 청년이 지인들과 입 뽑는데 소리 안 지르기로 내기를 했고 만약 자신이 지면 의사를 막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이서 그렇게 대화 도중에 카누 두 척이 다가오면서 중단되었는데요. 거기에는 백인 남자의 시체가 있는데
새로 부임한 뚱보 읍장이 카누를 타고 온 그 인디언 2명에게 니들이 한 거냐고 막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때 노인이 나서서 시체를 잘 보라고 이건 사람이 아닌 짐승의 공격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피맛을 맛본 짐승이 있으니까 이제 서둘러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냐고 읍장을 설득합니다. 이 뚱보 읍장은 유일한 마을의 공무원으로 약간 권력적이라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게다가 땀을 막 줄줄 늘 흘려서 증기탕이라고 은어로 놀림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의사는 노인의 추리력에 감탄을 하고 노인에게 부탁받은 육지에서 온 연애 소설 2권을 주는데요. 노인의 취향은 고생과 역경을 이기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을 좋아하는데 이번 받은 2권이 표지도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오두막에 읽으러 갑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 살인사건에 대해 진행되는데요. 제목이 직관적인데 다 읽고 나면 왜 노인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연애소설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반전도 있고 책이 유머러스합니다. 특히 읍장의 트로이짓이 과관이면서 약간 우픈, 해학적인 인물로 나오고 노인은 진짜 멋있게 나옵니다. 약간 이렇게 늙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한 사랑 이야기가 파멸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 이후의 이야기도 담고 있어서 다 읽고 나면 좀 씁쓸한 다크 초콜릿을 먹은 그런 기분인데요. 얇은 단편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총 5권 반의 책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였는데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은 환상소설, SF소설 맛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열린 책들에서 취향에 맞는 책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들 말고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어서 이 책이 빠져서 섭섭하다 혹은 덜 유명하지만 자신만의 갓띵작 도서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